안녕하세요. 내 사주 보는 법.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의 일지인데 자인 사람한테 끌린다. 맞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틀린 줄 알아요. 맞거든요, 그거는요. 자. 연, 월, 일,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정축이면 76년 12월 2일이라고 보면 병진년, 신축월, 정축일생이잖아요. 그럼 내 성격이 정축에 해당이 되고 식신묘, 화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이 요거가 되는 겁니다.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일주이고 식신, 묘, 화계 요렇게 12운성, 10성, 12신살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격이 딱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주에서는 0세에서 19세 사이에 내가 병진년에 태어났어. 정축일주가 맞는데 정축일주는 평생 내가 장착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인 거고요. 0세에서 19세 사이에는 병진일주하고 같은 비슷한 삶을 삽니다. 0세에서 19세 사이. 그리고 쇠하고 천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조상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어떠한 형태로 조상님들이 살았겠구나, 또는 내가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주에서는 신축월이야. 그러면 20세에서 38세 사이에 더럽게 깐깐했겠구나, 더럽게 따지고 살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축일주의 그 특징을 그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축일주야. 근데 내가 이제 39세를 넘었어. 그러면 39세에서 57세 사이에는 정축일주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더더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주에 어떠한 시주 나왔다. 그러면 58세 이후에는 시주에 뭐 기해가 나왔든지 뭐 경자가 나왔든지 60개의 일주가 또다시 여기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일주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정축일주는 신유공망이잖아요. 경신공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제편제가 공망이 됐어.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조금 있는 동 마는 동 하겠구나. 그런데 신유공망인 것은 정제편제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겠구나. 정축일주는 백호살이기 때문에 집안 정에서 봤을 때 여기는 또 백호살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팠겠구나. 암이나 당뇨, 중풍, 뭐 객사,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인 자체도 백호살, 본인 배우자 궁에다가 피를 깔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 남편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대운을 보면 10년 대운을 보면 5로 넘어가죠. 그리고 신에서부터 거꾸로 돌아가니까 병진년 여잔데, 여자라고 보면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면 순행을 하고 여자는 역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풀어놓은 것만 봐도 여잔지 남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남자야 그러면 신 갑을병정 무기경 신 임계로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자니까 월주에서부터 거꾸로 나가서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1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이 사람이 이때는 뭔가를 잘 못했겠구나. 눌렸겠구나. 형제간들 이 비견이니까 겁재니까 형제간들한테 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뭔가 조금 잘 표현을 잘 못했겠구나. 어린 시절이니까 좀 치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해면은 정제태잖아요. 역마이고 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는 그래도 공부를 그냥 그런 대로 했겠구나. 기해가 정제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돌보아지는 그러한 형태이고 기해일주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그 당시에 정축일주가 기해의 운에 그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세 사이에는 갓살이 왔잖아요. 이 사람이 백호살이 들었는데 갓살이 2개가 또다시 중첩이 됐으니까 이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많이 다쳤겠구나. 수술을 많이 했겠구나. 그렇지만 반환에 놓였으니까 양에 놓였으니까 돈은 좀 생겼겠구나. 죽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유일주는 불 켜고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35세부터 44세까지는 공부를 무지하게 하겠구나. 그리고 비견인데다가 이거는 편제죠. 편제. 장성에 놓였고 장생이니까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좀 벌려고 할 테고 비견이 왔으니까 또 복음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골치는 좀 아프겠구나. 돈은 좀 벌어가겠구나. 그렇지만 게다가 비견이니까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5세 때 이렇게 병신일주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겁재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는 35세부터 54세 사이에는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는 못 받쳐줬어. 근데 여기서 받쳐주잖아요. 이게 관귀학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에서 보면 신이 관귀학관이에요. 그럼 직업을 큰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겠구나. 큰 조직으로 들어가는데 합격을 하겠구나. 관귀학관이니까. 그리고 정에서 봤을 때 신은 또 유화살에 해당이 돼요. 정에서 봤을 때 신이. 그럼 돈을 좀 쓰겠구나. 이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정축이 식신묘 화계이기 때문에 더럽게 아끼고 굉장히 꼬꼽쟁이겠지만 이 시기로 들어가면 아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낄 필요가 있냐? 돈을 쓸 때는 좀 써줘야 되겠구나. 이런 심리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돈 좀 써가면서 직장을 다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축일주라고 해서 정축일주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기에는 병진의 속성으로 살겠고 신축의 정축일주지만 기본이 정축이지만 신축일주의 특징으로 같이 가겠구나. 이 시기가요. 거기에다가 이 해당 시기에 정축, 신축에 해당되는데 정축이 신축에 해당되는 그 나이대에 35세잖아요. 정유 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5세를 넘어가면 이제 정축일주는 정축일주에 해당이 되면서 병신일주의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축하고 병신 이러한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시기에는 요렇게 살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10년 대운이 어떤 구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시를 명확하게 알면 여기에 비경겁제가 또 나왔어. 그러면 와, 큰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엄청나게 큰 회사, 병원 막 이렇게 큰 그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겠구나. 시도를 하겠구나. 근데 합격은 사명살 혹은 관기학관 혹은 이러한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이때 합격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유축, 이 사람은 사유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유축이면 이 5가 연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록이고 그러면 걸록, 연살 걸록, 그러면 얘가 그때는 참 예쁘게 잘 자신을 꾸미겠구나. 자기가 좀 돋보여 보이겠구나. 그런데 록에 들어있으니까 직업상으로 조금 길하게 가겠구나. 뭐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분이, 자, 내가 기해야, 여기가 기, 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해묘미잖아요. 해묘미는 자가 연살이잖아요. 그러면 자일지에 끌린다. 그 말이고. 나는 사유축이야. 그럼 5가 연살이야. 그럼 나는 얘가 끌리는 거예요. 5를 보면 끌리는 거예요. 5일지를 보면. 5일진, 뭐 경호일주랄지, 뭐 이런 그러한 형태를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끌리는 거죠. 그러한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명리학에서 조금 더 근접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모르시는지 제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어느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